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재보험 사업 두 번째 시간으로요, 기금의 결산과 회계 기간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24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요거는 전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재보험 사업과 기금에 관계되는 것은 농장이 회장과 협의해서 관리 운영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법, 그 기술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사무의 일부를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시간에는 뭐였죠? 재보험 사업에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재보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조성된 그 기금, 기금을 또 운영을 또 어디서 하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구조가 동일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또 이제 따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령에다 정해놓고 있어요. 예, 시행령에 정해놓은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각호의 사무를 농업정책보험원이 위탁한다라고 돼 있죠. 예,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무 일부 어떤 사무냐? 바로 요겁니다. 요걸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으니까 그 대통령령에다 정한 내용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업무일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기금에 관련된 업무, 재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술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회계 업무, 이런 회계 업무 또한 업무를 위탁했으니까 농구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정부에서 직접 NH농협 손해보험에다 농작물 그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업무를 결국 어디서 합니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보험료를 받는 업무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재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디서 지급하겠습니까? 바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할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금이 일단은 보험금이 나가기 전까지는 기금이 조성된 그 기금을 어디다 뭐 은행에다 예치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하여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가만 그냥 그 사무실 안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금의 운영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 당연하게 업무를 위탁하겠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간 걸로 했다는 거는 반드시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암기와 비슷할 정도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이런 건 기타 등등 이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이 기금 이제 업무를 위탁받았잖아요. 기금을 이제 운영하는 업무도 농구면에서.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구면에서 이런저런 또 사업을 할 거 있으면 막 그냥 같이 하지 말고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보험 사업자도 뭡니까 농업재보험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사업에 관련되는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 법 규정이 있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각 1호의 1항 각 호의 사무 처리 드리는 비용, 요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전 시간에서 배웠죠? 당연하게 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경비도 당연하게 그 재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요거는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 기금의 부담 좀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행령 19조에서 기금의 결산. 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크게 만들었잖아요. 예,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만들고 또 이렇게 빨간 것이 많이 있고 경악이 바탕까지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이 10일강이죠. 예. 그 10강까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 같은 게 거의 없었죠. 그죠? 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딱 날짜, 요것이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형황생 바탕까지 넣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싹 읽어보겠습니다. 기금 수탁 관리자, 기금을 수탁하는 관리자, 결국 누구였습니까?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 위탁하니까 수탁자가 누구 되는 거예요? 농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렇게 하고 법을 읽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마다. 그죠?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니까 당연하게 어떤 뭐 결산 보고서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뭐 당연하게 법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죠?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제 그 제출해야 되냐? 바로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입니다. 예. 농림축산식품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이거는 협의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 쉽게 말해서 양식 수납 관련 그 보험, 재보험 관련되는 것은 어디다가 제출해야 되겠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가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재보험에 관련되는 기금이니까. 예. 그런데 그 결산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금년도 그 결산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 다 일어난 것을 그 다음에 그 1월 달에 막 분석해 가지고 2월 중순경까지 보고하는 것이 딱 시간적으로 맞겠죠? 예, 그래서 2월 15일까지예요. 아셨죠? 이럴 때까지 이제 보고를 하면 이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금이니까 재보험과 기금 관련은 무조건 넣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농장이 여기 딱 또 협의 나왔죠. 그죠? 협의해서 그 농구문으로 대출받은 기금 결산 보고서, 요거요. 기금 이제 결산 보고서, 그죠? 2월 10월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 보고서를 이제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갖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잖아요. 심의에 배웠죠. 심의의 이결사항이 뭐 있습니까? 재보험 기금의 같은 것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보험과 관련된 업무도 심의사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막잔 돈일 거예요. 그죠? 그 돈을 어떻게 지금 이제 썼고 어떻게 지출됐고 이런 게 또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그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거쳐서 언제까지? 6월 말일까지 누구한테 이제 제출하냐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모든 뭡니까? 그 돈 같은 거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도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될 겁니다. 왜 제출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을 또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이거 부당하게 이게 막 썼네. 이런 것을 발견하면 또다시 뭡니까? 이 기금 이렇게 쓰면 안 돼. 하고 뭐 지적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거의 지금 법규정에서 본 데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요 밑에 하단은 뭐냐면 사망은 기금별 결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는데 기금 결산 보고서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하게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결산 보고서니까 결산하는 그런 개요라든가 그리고 기금을 결산했으니까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이런 결산에 대해서 당연히 내용이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라고 해서 돈과 관련되니까 재무제표가 당연하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금을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성과 보고서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금 결산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공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딱
봐버리면 이 나머지 한 개는 어떻다? 완전히 얼떨방도 않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 25조의 기금의 회계 기간 해갖고 이것도 지금 별이 또 돼 있잖아요. 예, 앞에서 기금액 이제 결산 보고라든가 회계 기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가 뭐 빨간색, 하늘색, 까만색 요 세 가지만 썼는데 여기는 또 뭐 조금 더 다른 색도 좀 섞어서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은 색으로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혼선이 오고, 그런데 여기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좀 이렇게 암기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 법 규정이 모두가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교재에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요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알겠죠? 예, 기금이, 재보험, 기금, 이건 무조건 넣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요렇게 딱 따라 나온다니까요.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그 기금 같은 거 일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 사무의 일부를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금융원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연하게 그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다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로 그거예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입 징수관이라든가 기금 재무관이라든가 기금 지출관이라든가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당연하게 그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대부분의 업무를 다 이제 그 뭡니까? 농업정책금융원에다 위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해가 잘 봐보시면 관이 다 붙었어요. 관. 그죠? 예. 그리고 제일 끝에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다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떠올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개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 중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뭐 이렇게 임명한다 했는데 보면 이렇게 관이 없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금 출납원, 기금 지출원 이런 식으로도 그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공무원이죠. 이거는 공무원 돼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다 뭡니까? 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항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장은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죠? 예,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과 협의하여, 이런 한 뜻이 수식어처럼 따라왔죠.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상 협의만 하면 끝입니다. 예,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이사급 이상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 담당 임원을, 그죠? 선임을 하고, 또 직원 중에서는, 조금 이제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는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경우에, 빨갛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키면,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여기 있죠.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요 기금 수입 징수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재보험료를 받거나 이런 업무를 결국 뭡니까? 기금 수입 징수관에서 할 거고, 소속 공무원은.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이 한다는 얘기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줄 거면서 보면 됩니다. 기금 지출 원인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 담당 임원이 있잖아요. 요 임원은 결국 어떤 업무를 해요?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한다니까요. 요 두 번째, 기금 재무관. 그죠? 예. 재무관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기금 지출원, 기금 지출원은 누구의 어떤 업무를요? 기금 지출관, 공무원으로 따진 기금 지출관의 업무. 그죠?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 있잖아요. 요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공무원을 임원을 딱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나면 농업정책금융원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징수관의 업무는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요 사람한테 요 업무를 이렇게 관할하게 하고, 기금 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해 갖고 요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재무관,
지출 원인이니까 재무 쪽이 오고, 여기 보면 수입이니까 수입 징수관이겠죠. 기금 지출 원인이니까 지출관 맞죠? 출납이니까 출납 공무원. 이렇게 또 연결하면은 뭐 이렇게 암기할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거의 이것도 해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반드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3회. 농업재보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금은 장관이 회장과 협의 관리 운영한다. 복수형 그대로잖아요. 맞죠? 2번. 농장은 기획지자본의 경우, 이거 벌써 틀렸죠. 회장과 협의, 그죠? 수식어처럼. 그러니까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틀린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공법은. 예, 그러니까 단방기 이게 틀렸다. 그냥 다른 거 잘 어설프고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농업재보험 법령 21문제 나오는 그 법령 문제에서 틀린다는 건 저는 진짜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틀린다는 것을 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예.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 당연하게 수탁을 했으니까 보고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회계연도 언제까지? 연말까지 딱 일어난 것에 대해서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 15일까지. 그죠? 예. 까지 제출해야 된다. 맞고.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예.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예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당연하게 기금 같은 거 여유자금이 있으면 가만히 그냥 사무실에 박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은행에다 관리를 넣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하다못해 의제가 나오니까. 그죠? 예,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주세요. 그 복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맞으면 옳은 겁니다. 예, 공법은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규정 그대로만 나오고 있어요. 기금 수탁 관리자는 농구본은 기금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맞죠. 기금을 막 이것저것 다 같은 통장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맞고요.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별 기금표 작성해서 맞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아니죠? 2월 15일까지. 그죠? 요게 틀렸습니다. 그죠?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맞아요. 심의 심의를 거쳐? 이거는 아니죠. 기금 수탁 관리자가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거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심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농장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장관한테다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죠? 기금 수탁 관리자 농구본이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제출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완벽하게 맞는 것은 가 하나가 되겠네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결산 보고서에 관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에게 지치료해야 되는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결산 보고서니까 결산 개요 있어야 되고 수입 지출 결산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 있어야 되고 성과 보고서 있어야 되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4회 농업재보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래요. 딱 봐보면 날짜 묻는 거네요. 딱 벌써 느낌 오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언제요?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 15일까지 그죠? 2월 15일이 다 아니면 하고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해서 제출받은 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 심의를 거쳐죠. 심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계년도 언제까지요? 2월 말일까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회 농업재보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 회수자금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기금계정 설치. 이것도 전 시간에 배운 거네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법규정 그대로죠. 농장은 기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여기까지도 다 맞아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출원과 출납원을 임명한다. 이건 왜 틀렸어요? 이거는 지출원, 출납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예, 기금 출납 공무원이라든가 기금 지출관 이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용어를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출납원은.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출육회.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농업재보험 기금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예, 임명하는 자는 다 관자가 붙어야 되죠. 예, 공무원이 있거나, 그죠? 관, 예, 이게 벌써 답이네요. 이거 관이 붙어 있잖아요. 관, 그죠? 예, 뭐 구태여 뭐 기금 지출관, 기무재무관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된다니까요. 예, 대충만 따져봐도 충분히 문제 이렇게 딱 지문 나오면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은 쉽게 2번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돼 있고 이게 막 주황색으로 돼 있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계속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업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기금은 농장이 회장과 협의 맞고, 농장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농구먼에 위탁할 수 있다 맞고,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어떻다? 기금 수입 징수관. 예, 맞네요. 예, 공무원을 임명했으니까. 그죠? 예, 총 원래는 몇 명입니까? 4명이죠. 4명. 그죠? 예,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 요걸 쓰라고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다 지문으로 나오고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구택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4번. 농장이 농업정책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어떤 업무를 한다 그랬죠? 기금 재무관이죠. 기금 재무관. 그죠? 기금 지출관은 뭐였습니까? 기금 수입 담당 기금 지출원이죠. 기금 지출관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8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예, 기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잖아요. 예,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농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그죠? 틀렸고. 답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나온다니까요.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농장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기금 계정하죠? 한국은행이잖아요. 무슨 금융에다 그 기금 계정을 설치를 합니까? 틀렸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어떻다고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그 따로 별표 딱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당연하게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번이 옳은 내용이고. 기금은 농장이 무슨 환경부장 이게 뭐 공부 그러니까 슬쩍 뭐 그냥 그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된방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도 결국은 한 문제나 꼭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느끼시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재보험 사업과 기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12강에서는 농업재보험 사업에 대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해 놓은 거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